미모의 강사가 아침에 한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지 않았는데 네, 의리로우신 분들이 앉아 계시세요. 제가 오늘 받은 주제, 제가 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라는 주제거든요. 제목이 너무 멋지죠? 네. 제가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너무 제목을 잘 지었다. 근데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신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요즘에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의에서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지는 않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제가 사업 연차가 4년 6개월 됐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알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려울까요? 그렇구나. 두렵게 보이는구나. 아직 내가 쫄보로 보이네요. 그렇구나. 저는 설레일까요? 네. 그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사장님 안 두렵죠?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괜찮아 보이는구나. 내가 절대 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거든요. 여기 저는 이제 스타스쿨에 열심히 하려는 분도 많지만 초기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제가 가졌던 두려움들을 공유해 볼게요. 뉴스킨 만나기 전에 저희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하고 있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고 또 좋아하는 일로 돈 버니까 너무 괜찮다 생각했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잘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겠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재밌었어가 아니라 그 일 자체는 좋은데 그 환경 때문에 나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좀 대충 때우려 하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면서 그럼 이거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8살 때부터 계속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살 때부터 학교라는 그 네모난 건물 안에서의 소통 있죠.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거의 40살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통적 교육에 훈련받아진 사람?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좋고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네모난 거 안에가 딱 나한테 안정감을 주니까 학교를 딱 나오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엄청 설레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하죠? 한 그 순간에는. 그랬는데 이 남자랑 계속 설레이면서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또 애를 딱 낳았는데 꽤 괜찮은 엄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엄청 예쁜데 계속 그냥 TV 틀어주고 내 딴짓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랑 내가 자꾸 갭이 있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이거 내가 괜찮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스킨으로 막 설레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다 찾았다. 이것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다 해서 그 전에 가졌던 두려움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두려움이 딱 거의 0이 돼서 완전 벅차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딱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컨택했던 공무원 신분이어가지고 절대로 공무원한테 말 못한다. 혹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 중에 지금 교사인데 현직 교사인데 제가 했던 그 두려움을 똑같이 막 이만하게 안고 끙끙 혼자서 그러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폰 사장님이 저를 볼 때 그랬겠구나. 참 답답했겠구나. 아무도 짊어지려 안 하는데 내 혼자 이렇게 막 짊어지고 참 그랬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해도 안 괜찮은 거예요.
두렵고 뉴스킨 진짜 괜찮다 같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가 이 한마디에 하면서 분명히 여기서는 진짜라 생각했는데 딱 나가서 진짜가 이렇게 하면 진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신을 그리고 돌아와 탁 서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스포츠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또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다시 두 번째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갈 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 딱 3명한테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1명만 제품을 쓰고 2명은 아직까지 안 써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거,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처음에 생각 안 나나? 절대 지인을 통해서 옆에 사람 괴롭히지 않는 걸 네가 보여준다 안 했나? 뭐 꼴드로만 한다 안 했나? 초기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거야. 누구나 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엄청 멋져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딱 한다 이러놓고 니 안 쓸래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그 친구들이 네가 한 말이 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말 왜 했지? 이런 생각 막 들고 뭐 한다고 그렇게 또 폼을 잡고 싶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EBP가 딱 됐어요. 제가 4개월 만에 EBP가 됐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4개월 만에 EBP가 딱 됐어요. 근데 엄청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EBP를 4개월 만에 EBP 달성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뉴스킨을 같이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두려운 거예요. 누가 루비가 됐다 하는데 한 3일 즐겁구나. 그다음부터 누가 사장님 대단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닌데 2개가 없는데 자꾸 그래 말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있어도 되나? 사실 누가 지금 내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당당하게 있어도 되지. 당연히 당당하게 있어도 되지 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는 덜 배워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그런 저와 같은 과정 거의 다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특출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가지고 다들 수준이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을 안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오히려 센 척을 막 하는데 뉴스킨에 특히 약간 리더들 만나면 내가 2개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을까? 나중에 저 사람들이 그냥 어떡하지? 막 이렇게 엄청 쫄았단 말이에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석세스 트립을 네, 카메라를 봐버렸네.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해가지고 잘 가다가 딱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갈 때는 몰랐어요. 좋을 때는 막 하니까. 근데 딱 좋고 나면 항상 두려움이 생겨요.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못 가고 나니까 또 못 가면 못 잡고. 그리고 제가 트립을 달성했을 때 트립을 달성 못한 사장님들 계셨잖아요. 그분들 괜찮아.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트립을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다음에 가면 되죠.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놓치고 나니까 내 트립 못 갔다고 다들 이렇게 씨 어떡하지. 그리고 뭐 인스타도 하는데 남들 막 트립 가는 사진 오는데 난 사진을 못 올리면 내 소비자들이 다 알지 않을까. 내가 하나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상합니까? 다 트립 안 놓쳐보셨구나. 그래서 저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두렵냐면 앞서 말한 그런 두려움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감옥 같은 거에 내가 딱 집어넣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만들어요. 그럼 뭐 하나 만듭니까? 힘도 드는데.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잘못되는 건 지 책임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내가 리더라고 불리는 내가 혹시 뭐를 놓쳐서 우리 팀이 다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소위 밴댕이 같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들이 이해 못해 상처를 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성장을 안 해서 우리 팀이 같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있죠. 나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동료가 계속 다르더라는 거죠. 네, 괜찮죠. 네. 두려움을 제가 해보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잖아요. 두려움을 없애고 뭐를 해보자. 두려움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없애봤자 또 다른 두려움이 곧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내가 이거를 극복해서 이것만 딱 없애면 뭐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본질이 뭔지를 빨리 알면 그거를 그냥 극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제 파트너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두려움이란 글자 자꾸 쓰니까 그런 거 쳐다보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말을 이거 좀 빼볼까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냥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단계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냥 뉴스킨이 우리가 알던 일과 달라서 되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고 막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 김대원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뉴스킨이 되게 대단한 일 같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대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교육된 훈련생들 있죠. 시간적 제한을 주고 경제적 제한을 주고 이럴 수 있고 내가적 제한일 수 있고 막 이렇게 시험 풀듯이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좋네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멋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김대현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뉴스캔이 그래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이다. 먹고 사는데 좀 돈을 많이 준다. 그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네가 뭐 되게 특별해서 뉴스킨을 만났고 뭐 대단한 뉴스킨 안에 니만 특별히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얻어가다 요래 가다가 운이 좋아가 뉴스킨을 알게 돼가 해보자 하면 하는 거고 하다가 뭐 간둘 수도 있는 거고 하다가 간두는 게 뭐시 그리 나쁘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다가 간두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탁 박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뉴스킨이라서가 아니라 뉴스킨이 새로운 일이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한 번도 안 한 일을 하면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걸 하니까 두렵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이 수영은 특별하고 이게 내가 죽을 때 수영을 해가 살아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좋으니까 그냥 배워보고 해보자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내가 많은 가치를 내가 부여하기 전에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딱 받으니까 엄청난 일이 돼서 내를 딱 묶어버리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냥 똑같아요. 김밥 마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밥 마는 거랑 뉴스킨 하는 거랑 뭐 다르노? 그냥 김밥을 열심히 말아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바꿔보겠다 마음을 먹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고 하면 김수고 되는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엄청난 집중력이 없는데 다행히 뉴스킨이라는 시스템에 있으면 그거 자꾸 키워주니까 그 땡큐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뉴스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냥 이게 안 해보던 거고 새롭고 내가 또 이런 게 추상적으로 얻어지는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액션적인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들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인데 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얻어지는 건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가 수영을 배우면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수영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 있죠. 그래서 대충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얻어지는 일은 엄청 멋진 일이고 자유도 있고 엄청 괜찮은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일을 이게 되는 거 맞나 이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수영을 하면
수영을 이래 해갖고 조합병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당연히 된다 생각하는데 이 일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 굉장히 낯선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지 그냥 새로운 일이다. 내가 지금 당장 뭐랄까요 무슨 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빵 한 개도 못 만들잖아요. 먹는 게 좋지 난 만들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근데 빵집 하는 거랑 똑같다. 아니면 내가 옷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옷집을 그냥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 그냥 그런 두려움이다. 그걸 조금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다단계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 이렇게 하다가 그날 전화 와서 언니야!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팀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가 보네요. 우는 거예요. 언니야, 그래서 나는 엘사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엘사다 진짜 못살겠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전화 받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막 같이 막 울면서 그래 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엘사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되면 전화할래 하든지 아니면 얼굴 볼까 이렇게 별로 안 무거운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저한테 오지 않아요. 제가 초기일 때는 제 파트너가 두렵잖아요. 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막 더 두렵고 못 살겠던데 지금은 두렵다 이렇게 하면 뭐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단계에 대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엘사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왜 엘사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엘사 2 보셨어요? 네. 엘사 2에서 엘사가 물의 정령을 만나러 가게 되죠. 제가 엘사 2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2번 봤어요. 네. 그거를 우리 딸이 7살인데 7살 딸아이와 엘사를 볼 때 영어로 된 거를 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통역을 이거 더빙을 보죠. 그래서 저는 더빙을 안 봐요. 왜냐면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한테 엄마 한국말로 해, 영어로 해 이렇게 하는 거. 한국말로 하면 엘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들을 수 없고 영어로 된 걸 하면 엘사 진짜 목소리 들을 수 있어. 너는 엘사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 아니면 가짜 엘사 목소리 듣고 싶어? 엄마 엘사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 알겠어. 엄마 특별히 그러면 진짜 엘사 목소리 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그 애들 사실 그 말을 한다고 다 알아듣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끝나고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영어 1도 못하거든요. 아직 7살인데 지름밖에 못 적고 한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숫자 같은 것도 잘 안 가르쳐줬고 숫자 가르쳐주면 자꾸 나한테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절대 제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안 가르쳐줘서 알게 돼.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이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뉴스킨 하면서 완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어머니 절대로 제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숫자를 가르쳐야 안 가르쳐도 돼요. 숫자를 안 가르쳐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해가지고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꾸 그저 알아와가지고 지금 전화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귀찮아 죽겠어요 전화하니까. 네 엘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사를 보러 갔는데 엘사를 보러 가서 내용을 거의 알아. 그냥 그림만 보면 사실 뭐 만화는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엄마 물의 정령을 만났잖아. 물론 영화 보는 중간에 자꾸 물어봐요. 엄마 글자 읽어 이렇게 하면 대충 읽어주는 거예요. 막 읽어주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엘사가 물의 정령을 음악을 듣고 모험을 떠나죠. 왜 그 소리를 듣고 왜 떠나요? 이 소리가 내를 부르는 것 같아. 뉴스킨이 내를 부르는 것처럼 불렀잖아요. 이게 왜 부르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가가지고 결국 그 파도 치는데 머리를 딱 짜매갖고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잖아요. 근데 물 파도에 이렇게 탁 얻어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얻어맞으면 이렇게 오기라는 게 있으니까 오라 이렇게 얻어가죠. 2번 얻어맞으면 조금 기분 상하는데 포기하면 좀 쪽팔릴 것 같으니까 또 가잖아요.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엘사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끝내 엘사가 그 파도를 탁 넘어가지고 멋진 말을 타고
엄청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야 너 왜 했어? 하면서 그냥 왜 했었네? 파도에 머리는 못 갔는데 못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니 너무 표현이 멋지다. 빨리 EBP 돼서 강의해라. 그랬거든. 머리 못 갔대. 머리 못 갔나? 나 머리 묶은지 몰랐다. 머리도 못 갔고 옷도 벗었대. 근데 파도에 못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도에 못 뛰어들면 뭐 뛰어들고 싶을 때 뛰어들면 되지. 뭐 한다고 굳이 뛰들라 하노. 뛰들고 싶을 때 뛰들면 되니까. 아니 그럼 하와이를 못 가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와이를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남들 간다고 뭐 하와이를 가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뛰들고 싶을 때 뛰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스폰서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 지금 바쁘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녁에 물론 얼굴을 보러 갔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야. 엘사 얘기를 해보자. 엘사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제 엘사 얘기를 해보니까 엘사가 결국 파도에 머리를 짜매고 뛰든 거는 자기가 왜 뛰어들어야 되는지 강력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동생하고도 다 때리치우고 내가 거기를 가야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얼음 있죠. 거기 딱 가가지고 또 뭐 노래 하잖아요. 그러고 뭐 보면서 나를 만났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됐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얼음 하게 됐는지 알게 됐어. 그 나를 알게 된 거죠. 맞죠?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결국 뉴스킨도 그런 그냥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랬냐면 제가 4년을 컨택해서 지금 사업 시작했는데 4년 컨택할 동안 나한테 다단계에 대한 편견 없다. 나 언니 이처럼 그렇진 않다. 이 말 맨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내적 제품도 다 쓰고 있고 다단계하는 사람을 한 번도 이상하게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면 가볍게 새로워서 그래 그냥 괜찮아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면 내가 조금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의 확신에 대해서 나의 Y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조금 없앤다기보다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두려움과 설렘이 되게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뭘 새로운 걸 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좋은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파트너들이 언니야 하거나 엘사다 하거나 제 파트너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제 파트너는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시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시작됐네. 또 다른 파트너입니다. 우리 팀에 그런 애들이 왔는데 이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니 왜 내 옆에 나타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술 먹었어? 이런 거 같나? 뭐 이렇게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뭐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스피커폰 눌러놓고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다 했나?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 술 취한 사람 얘기를 안 한다. 나중에 하자고 쭉 끊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스폰서 사장님 이렇게 하고 전화 온 거예요. 그전에는 파트너들이 그런 전화가 오면 이때 안 달래주면 마음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떡하지?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거에 혹시 이 사람 마음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그런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 때문에 떠난다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옆에서 있으면 되고 그분들의 과정이고 그런 거니까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아이고 힘들겠네. 이제 곧 좋은 일 생기는 거. 저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편한 거예요. 왜냐면 김대원 사장님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막 애가 다른데 맞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렇게 가시. 근데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나의 두려움을 같이만 공유해주지 않으니까 절대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해해준답시고 얘기한다고 절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두려움이 그냥 좋은 거다 생각하면 별로 두려움이라는 게 없지. 좋은 거니까. 제가 짠 두려움은 좋은 거다. 제일 첫 번째 PPT에 두려움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러는데 그냥 두려움은 좋은 거다 라고 아예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대한 걸 조금 공유하면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제가 이걸 수십 번을 읽고 많이 빌려주고 이자 푸고 또 빌려주고 받으러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받으러 가서 이자 푸고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제가 많이 샀어요. 그죠? 이 기요사키 한 권 안 사고 제가 태어나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제일 많이 산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나 봐, 그 사람은. 사니까. 거기에 4개의 꼭지점이 나와요. 피라미드의 4개의 꼭지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학교의 교육 있죠? 전통적 학교의 교육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책에 나와요? 자, 그럼 사지선다로 1번 정신적, 2번 영적, 3번 감정적, 4번 신체적. 눈치 빠른 애들은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자, 전통적인 교육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정신적 영역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 질리고 많이 읽어야 된다 했는데 답을 못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다시 읽어야겠다. 그럼 깨달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사본면이 나온다. 사본면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이 책을 읽으라는 거는 사본면을 알아라고 이 책을 읽으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읍시다. 네. 정신적 영역인 거예요. 정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 인지적인 거. 읽고 쓰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학교 교육은 정신적 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신적인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감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신체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4개가 꼭지점이 같이 가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전혀 안 배웠죠.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하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전통적 교육에 이게 앞장에 나와요. 앞에 페이지에 전통적 교육에서 가장 핵심으로 심어주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 실수 이꼴 두려움. 실수하면 나는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고 내가 못한다는 걸 알리는 거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글자도 잘 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평가받는 존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틀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 교육은 노동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 놓으면 아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싹 묻어놓고 요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해해보면 그렇구나. 내 같은 사람이 변화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제가 8살 때부터 40살까지 이것만 계속 받으니까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뭐 좋은 것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오긴 오겠지만 내가 주로 이 교육에 받았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사라는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네, 굉장히 심각한 일반화에 우리에 빠질 수 있지만 정신적 교육이 두려움을 심는 것이 가장 많다 했죠. 그럼 교사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두려움을 심겼다가 그거 심는 일을 하니까 내가 두려움이 좀 더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골고루 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신적 영역 말고 감정적인 영역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거, 신체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감정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촉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감정적 이게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지적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좋아요. 지적으로만 하면 야 사분면이라는 게 있지. 너 이렇게 ESBI지. 이거는 금방 알아들어요. 몇 번만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렇게 내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거죠. 쟤는 뭔가 될 것 같아. 쟤는 느낌이 좋아. 거기에 그렇게 하거든요. 쟤는 왠지 기분이 좀 나빠. 그런 게 셀틱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달된다. 감정들이 내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것들이 막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데 면접 보러 갔을 때 한번 너무 떨린다 막 이렇게 하면 야 하지 마라 같이 떨린다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누가 내를 너무 사랑해서 내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약간 두근거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사업자로서는 약간 그런 거죠.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적으로 야 알아들었어?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틀리게 말해도 쟤가 뭐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의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좀 다른 얘기로 가고 있는데 그냥 할게요. 영적인 거는 여기서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처음에 안 돼요. 리더들만 가능한데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영적인 그런 스피릿, 종교적인 것과 다른 거죠. 스피릿이 되고 영혼을 깨우는 얘기들을 할 줄 아는 게 리더인데 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최숙희 사장님하고 얘기해보거나 아니면 리더 사장들 얘기해보면 별다른 얘기가 아닌데 내 마음이 많이 움직이죠. 그게 그들이 500만 장자니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리더가 영혼에 대고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들을 내가 아무리 알아도 이렇게 해야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엄청 쉬운 예는 자전거죠. 자전거 타기를 내가 머리를 아무리 알아도 결국 페달을 밟아야 알게 된다. 그런데 내가 신체적 교육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려움을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요. 왜 하필 5년인가 책에. 그래서 저는 왜 하필 5년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5년을 해야 누적이 되고 멋이 쌓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만 지나면 그런 멋이 쫙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 4개의 꼭지점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5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앞서 말한 대로 첫 번째 왜 5년인지 3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배움이란 신체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배움은 정신적 과정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 생각하니까 잡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인 과정이다. 사장님 대본 어떻게 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내가 대본 한 번 하는 게 내가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진다. 아까 신체적 과정을 해야 좋아지는데 신체적 과정 못하는 거는 두려움인데 일단 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이 신체적 과정인데 때로는 정신적 학습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한대요.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건 바로 알아듣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고면 이동해야 된다. 그럼 몇 번만 들어놓으면 다 달달달달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전혀 아는 게 아니야. 왜냐? 신체적으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비즈니스는 완전 몸으로 익혀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데도 신체적 과정이래요. 저 여기 깜짝 놀랐거든요. 배우는데도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분명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비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잊어버리는 것 또한 신체적인 과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배워 익힌 것을 버리지 않는 게 사실이다. 저 같은 사람. 뭐 그런 거예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잊기 위한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게 교육받고 몸을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죠. 사고방식과 관심을 버리는데 몇 년이 걸린다? 5년. 제가 46개월 했으니까 이제 조금 잘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나와요. 영적인 평화는 강도가 높고 위급한 상황에 자주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내를 절벽에 세워라 이런 거 생각을 맨날 하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의심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밀어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빡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계속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런 액션들을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사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을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는 지금도 5년 계획을 세운다. 진정한 승자는 실패를 승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하는데 우리 맨날 들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보면 실패자는 제가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패자는 승리를 꿈꾸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요. 예를 들면 EVP 되고 싶어서 하와이 간다는 걸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실패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승리를 꿈꿔야 돼. 일단 꿈꾸고 나서 실수할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되고 계획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 두고 가능한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 뭐든 하나를 시작하면 5년을 딱 잡고 실수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5년 후에는 더 현명해질 걸 알기 때문에 현명해졌으니까 판단력도 좋아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try again, try everything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든지 그냥 하는 게 답이라는 게 결국 두려움을 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학습 곡선 얘기인데 우리가 학습 곡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익당 글자를 몰랐는데 배웠어. 점점 잘 배웠어. 말도 완전 잘해. 이렇게. 그럼 뉴스킨도 0에서 시작해서 배웠어. 점점 조금씩 뭐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되게 이런 모습을 떠올린다. 이게 학습 곡선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 보면 자연의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학습 곡선은 인간이 그린 학습 곡선의 모양과 다르다.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서 날 준비를 하는 어린 새의 목숨과 같다. 어떻게 되냐면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는 방식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날아올라. 내가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학습 곡선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지적인 거, 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신체적인 거. 딱 시작을 했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진정한 학습 곡선이 내가 말하는 감정적 학습 곡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가. 감정적인 거 이런 거 있죠. 두려움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할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정말 지창이야.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머리를 짜맸는데 왜 파도에 못 뛰어들지? 그리고 쫙 얘기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래 못하지? 뉴스킨 하다 보면 한 번씩 내가 이래 부족했나? 내가 이래 엉망진창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네. 파트너 사장님도 그런 고민을 막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특히 내가 그런 아까 학습 공부에 지적인 것에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그 갭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떨어질 게 별로 없으면 뭐 쫓겨나서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많이 잘했다. 뭐 이렇게 아주 지적인 것에 트레이닝 되어 있던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액션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내가 진짜 끝내주게 잘할 줄 알고 나는 막 하면 우리 파트너 사장만 세리마 맨날 얘기하거든. 세리마 끝난다 맨날 세리마래.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맨날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시야 왜 나타났어 하는 그 파트너 사장님.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책에 이거를 읽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네. 근데 다음번에 보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적으로 되게 어렵고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이 일이 맞나 진짜 이게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학습 곡선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당연한 거다. 내만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직면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회피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뭐가 두렵지? 다단계에 대해서 내가 아직 두렵나? 아니면 일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 모르겠다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단계 하다가 관두면 어떻게 돼요? 다단계 했던 걸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괜찮은 척 하다가도 결국 나는 이 존재야 이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성장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지 말고 봤으면 좋겠고 설레이면 성과가 나죠. 설레이면 성과가 나요. 근데 두려움과 설레임이 약간 같은 말이라 했죠. 근데 내가 두렵다면 성과가 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아무 생각 없고 즐거운 파트너들 있죠. 그 사람 엄청 즐거워요. 그래서 성장하려고 두려운 거거든요. 머리를 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에 뛰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매수를 치지를 못하는데
전혀 저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겠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내 멱살 잡을 수도 있겠구나. 헐헐 날아오를 거야. 이건 제가 알거든요. 성장하고 나면 다시 설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좋은 거야 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싹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안 가졌던 사장님 없을 거고 지금 사실 두려울 수 있거든요.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의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고민도 하고 있는 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 두려움은 내 학습 곡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계속 하면 안 되고 신체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거, 머리로 계속 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열정으로 눈빛으로 하라는 리더 사장님들의 그 말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를 그냥 괜찮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런 것들이 리더들이 보통 하는 메시지예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명언을 많이 보면 좋은 게 그 명언들이 뭐 딱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남죠? 그게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메시지들이 외워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면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같이 읽고 이 문구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네, 오늘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멋진 설레임을 많이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